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와이드 시작하겠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구속되고 처음으로 특검에 나와 조사를 받았습니다. 사복에 수갑을 차고 후송차를 통해 이동했습니다. 김 여사는 대부분 혐의에 대해 진술을 거부했습니다. 그럼 특검은 구속 직전에 터져 나온 나토 목걸이 외 브로치와 귀걸이까지 이른바 나토 3종 조사를 어떻게 진행할지 관심입니다. 알선수재 혐의를 넘어 형량이 더 센 뇌물죄 적용도 가능할지 오늘도 특검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특검은 오늘 피의자 김건희 씨를 상대로 부당 선거 개입, 공천 개입 관련한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오늘 오전 9시 56분부터 조사를 시작하여 오후 11시 27분에 오전 조사를 마쳤고 오후 1시 32분 조사를 재개하여 오후 2시 10분에 오후 조사를 마쳤습니다. 피의자는 대부분의 피의 사실에 대하여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였고 특검은 8월 18일 추가로 소환하여 조사할 예정입니다. 네, 세 분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김철현 경일대 특임교수, 이경민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보신 대로 김건희 여사가 구속되고 처음으로 특검 사무실에 나와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조사할 때 그 과정을 보면 이경민 변호사 먼저요. 호송차 구치소에서 특검 사무실로 가야 되니까 호송차를 이용을 했는데 사복을 입고 차에 탔다고 했습니다. 원래 구치소에 이렇게 수감돼 있다가 나갈 때 사복을 입어도 되는 겁니까? 그거는 이제 그 미결 수용자, 그러니까 아직까지 판결이 나지 않은 수용자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뭐 수의를 입고 나가겠다, 아니면 뭐 사복을 입고 나가겠다, 이거는 이제 뭐 선택을 할 수가 있고, 그래서 뭐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에도 뭐 윤 전 대통령도 사실 이제 포토라인에 설 때도 이제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이제 뭐 서기 싫다라는 의사를 표현해 왔던 만큼 예. 아마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에도 물론 이제 비공개로 이렇게 출석을 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출석을 할 때 그 수용복을 입는 것보다는 본인 입장에서는 사복을 입는 게 낫다라고 판단을 해서 아마 그렇게 입고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반인들도 그렇게 선택을 할 수가 있나요? 자유롭게? 선택은 할 수는 있는데 예. 사실 제가 했었던 사건 중에는 단 한 번도 사복을 입고 나오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냥 이제 수용복을 입고 이제 나와서 그냥 예. 조사를 받고 그대로 이제 돌아갔고 사실 수용복이 이게 좀 표현이 좀 그렇긴 하지만 입고 있을 때 좀 편하긴 해 보이거든요. 신발도 이제 뭐 고무신 같은 거 신고 있고 그리고 이제 수영복도 이제 뭐 아주 뭐 갇혀 입은 그런 느낌의 옷은 아니다 보니까 예. 그래서 이제 뭐 구속이 되고 나면 사실은 뭐 피의자들 입장에서는 뭐 경우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뭐 자포자기하는 심정에서 사실은 뭐 사복까지 차려 입고 나올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예, 생각했을 예. 수도 있고 근데 어쨌든 뭐 이제 뭐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사복을 입고 출정을 했다라고 하니까 그건 뭐 피의자에 따라서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일단 선택은 할 수 있는데 뭐 이 변호사님이 경험상으로는 뭐 본 적은 없다. 예. 또 하나요. 호송차에 탈 때 구치소에서 수갑을 찼다고 했는데 그 부분은 김건희 여사가 뭐 도주할 염려라든가 가능성은 없어 보임에도 수갑을 차야 되는 겁니까? 그렇죠. 이게 뭐 도주의 우려가 없으면 이제 보호 장비를 사실을 착용을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그게 도주의 우려가 있을 때는 그렇게 하는데 아마 구치소 측에서도 이제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오히려 이제 그렇게 하지 않고 뭔가 이제 뭐 이 인권을 생각을 해서 그런 조치 없이 갔다라면 그것도 특혜 아니냐 또 이런 말이 나올까 봐서 그래서 그냥 이제 조금 일반적인 뭐 수용자들과 비슷하게 이제 도주의 우려가 있겠다라고 생각하니 예. 그냥 이제 그런 뭐 보호 장비를 착용을 하고 이제 출석을 한 걸로 보여지긴 하거든요. 예.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뭐 아무래도 이제 앞으로의 말 나올 거를 조금 생각을 해서 그런 논란조차도 없게 하겠다. 예. 그런 좀 의지가 반영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여기입니다. 서울 남부구치소에서 8시 40분쯤에 출발을 해서 1시간 한 10분쯤 걸린 것 같아요. 특검 사무실이 여기 시내에 있기 때문에 꽤 먼 거리입니다. 이 모습은 당연히 언론에 공개되지 않았고요. 굳이 이런 모습까지 언론에 공개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성춘 부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뭐 피해자의 인권이 예. 점점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뭐 김건희 씨의 재판 자체가 국민들 관심사를 받고 있고 그리고 뭐 국민들의 알 권리도 분명히 있습니다만 저는 뭐 이런 것들 뭐 굳이 포토라인에 서야 되는가 그런 생각은 분명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김건희 씨뿐만 아니라 뭐 그렇다고 해서 김건희 씨가 지금 특혜를 받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예. 다른 피의자들 역시 최대한 포토라인에 서지 않도록 하는 인권을 강화하는 쪽으로 가고 있기 수세죠. 때문에 저는 예. 굳이 그것까지 지적하고 싶지는 않은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런데 일단 출석은 했습니다. 근데 김 교수님,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은 특검 소환에 아예 지금 불응하고 있으면서 구치소 안에서 소동도 벌어질 정도로 버티고 있는데
김 여사는 출석은 일단 했습니다. 진술 거부권은 행사했다고는 하지만 출석 자체를 했다.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과는 다른 전략을 지금 쓰고 있는 거거든요. 저는 뭐 김건희 여사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 서로 입장이 완전 틀리거든요. 예. 어쨌든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사실상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어떤 소환 조사에 대해서도 본인이 거부할 경우에 어쨌든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어떤 강제적으로 어떤 구인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힘든 부분이 있지만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는 정말 본인이 포토나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거든요. 왜냐하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있었기 때문에 그 배우자였을 뿐이고 예. 사실 뭐 일반적으로 볼 경우에는 그렇게 대단한 그게 아니기 때문에 아마 본인이 아마 이번에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게 되면 아마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2번 정도의 어떤 강제적으로 구인하려고 하는 시도가 있었던 것처럼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도 바로 어떤 체포영장이 발부돼서 소환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있었다고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검찰 어떤 특검의 어떤 강제 어떤 소환에 대해서 어쨌든 본인이 거부할 수 있는 그런 게 전혀 없었을 것 같고요. 예. 두 번째는 보면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사실 내란 어떤 혐의로 어떤 재판을 받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최수영이 그래도 무기징역이라는 굉장히 큰 사안이거든요. 예. 하지만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떤 알선 수재라든가 정치자금법이라든가 어떻게 보면 지금 구속은 됐지만 다툼의 여지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본인 같은 경우는 차라리 특검에 나가서 진술 거부를 하든 아니면 어떤 물적 증거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해명을 하는 게 본인의 어떤 재판이 훨씬 앞으로 유리할 것이다 하는 예. 나름대로 재판 전략이 좀 깔려 있다고는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도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에는 아마 특검의 계속된 어떤 소환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응할 가능성이 크다. 응하기는 할 응하기는 것이다. 하고 예. 가서 어떤 굉장히 불리한 사안에 대해서는 진술 거부권을 그래서 예. 아마 재판에서 다툴 여지가 좀 있을 것 같고요. 혹은 정황 증거만 있을 경우에는 본인이 오히려 적극적으로 해명하는 그런 어떤 태도를 보이지 않을까 예. 저는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면 이경민 변호사 1차 조사 때는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2차 조사에서는 대부분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이게 바뀐 거거든요.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다는 것은 어떤 전략, 어떤 의도로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출석 자체를 하지 않는 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수사기관에 협조를 하지 않았다. 그다음에 이후에 이제 재판에서도 이제 수사기관에 이렇게 출석을 하지 않는 그런 모양새를 보였다면 형량에 있어서 이제 높은 형량이 예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출석 자체는 해야 된다라고 이제 본인도 이제 판단을 한 것 같고 대신 이제 출석은 하되 진술을 거부하겠다. 약간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뭐 이렇게 이제 결국 이제 나오는 부분은 진술을 해봤자 나머지 지금 객관적인 증거 그다음에 참고인들의 진술에 비춰봤을 때는 어느 정도 수사 단계에서는 이 방어권 행사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하는 것 같고 예. 그래서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는 동시에 대신 이제 특검에서 아마 이제 어떤 증거가 있다라고 하면서 아마 김건희 여사한테 보여주긴 할 겁니다. 제시를 예. 하긴 할 예. 것이고 그러면 옆에 변호인들도 동석을 해 있는 만큼 아마 그 증거들을 토대로 해서 앞으로 어떤 증거를 토대로 이제 이 증거를 깨야 될까 아마 이런 부분들에 대한 뭐 방어 논리는 좀 세울 수 있는 그런 이제 뭐 그런 조사에 출석을 하는 그런 이제 의미는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검찰이 어떤 증거를 가지고 있는지를 일단 봐야 되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예. 물론 이제 그게 나중에 재판 단계에서도 다 열람은 가능하지만 일단은 지금 상태에서는 출석은 해야 되고 출석을 했을 때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는 동시에 이제 그런 어떤 증거들이 있는지 여부는 파악을 해볼 수는 있을 것 같다. 예.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에서 일단은 뭐 조사에 응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 같고요. 나머지 나중에 이제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예. 재판을 하는 과정에 있어가지고 혹시나 뭐 건강상의 이슈가 또 생기고 해서 이제 보석을 청구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후에 이제 형량이 선고가 되고 나서 이제 가석방까지 생각을 했을 때에는 조사 자체는 임하되 어쨌든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 불이익한 부분이 없다 보니까 아마 결국은 이런 부분들을 전부 다 생각을 했을 때는 일단은 진술 거부권으로 가자라고 생각을 하고 출석을 하는 것 같은 그런 모양새를 보이는 그러니까 것 같습니다. 요약하면은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처한 상황이 좀 다른 거예요. 지금 윤 전 대통령은 워낙 내란 혐의라는 게 워낙 중환자이기 때문에 형량을 더 이상 깎을 여지가 없어 보이는데 김건희 여사는 가석방도 그렇고 형량 부분에서도 깎아야 될 여지가 있는 거니까 뭐 물론 윤 전 대통령은 정치 수사라고 지금 하고 있지만 김 여사는 좀 생각이 다른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성실히 임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저는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매우 낮지만 뭐 구속적 부심 신청을 할 수도 있고요. 이것 봐라, 나는 건강도 좋지 않지만 성실하게 임하고 있지 않느냐, 계속해서 소환 조사에 건강, 응하고 있다. 예. 그러면 건강 문제를 계속해서 어필을 하겠죠. 그리고 아까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구속적 시험 이후에는 뭐 보석
가석방 그 이후에도 뭔가 나는 수사 과정부터 그래도 진술권도 성실하게 소환 조사에 응하면서 응했기 때문에 예. 그러면서 건강은 계속 악화되고 있다라는 걸 저는 어필하기 위한 어떻게 보면 빌드업 여론전을 하기 위한 만들어가는 과정이 포석이라고 보세요? 있을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예. 그리고 성실하게 임한 건 역시 나중에 형량을 낮추는데도 아까 다른 패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도움이 되기 때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은 상황이 전혀 다르다고 볼 수 있죠. 예, 그러니까 김 교수 그 건강 문제가 김건희 여사가 구치소설에 밥을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밥을 안 먹고 있다는 것이 김 여사 측에서는 일부러 안 먹는 게 아니라 몸이 아파가지고 안 넘어가는 상황이라고 하는데 밥을 먹어야 건강을 챙길 거 아닙니까? 그럼 당연히 건강이 안 좋아질 수밖에 근데 없거든요. 제가 볼 때 받았던 심리적 충격을 생각하면 저는 밥맛이 거의 없을 거라고 보이거든요. 예. 저는 아마 김건희 여사가 본인이 아마 수갑을 찰 일이 생길 거라고 생각을 못했을 거라고 보이거든요. 구속을 예상을 왜냐하면 못했을 것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어쨌든 검사 시절에 보면 본인이 어쨌든 윤석열이라고 하는 검사하고 결혼을 할 때 본인이 과연 다음에 어떤 수갑을 찰 거라고는 생각을 안 했을 거라고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본인이 받게 된 어떤 심리적 타격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일단 저는 굉장히 좀 밥맛이 없을 걸로 보이고요. 두 번째는 보면은 그래도 이 심리적 타격에서 오는 그 어떤 뭐 심리적 어떤 트라우마가 굉장히 클 걸로 보이거든요. 예. 아마 본인이 뭐 수갑을 차고 뭐 특검에 원에 소환에 갔는데 보면 그 부분도 제가 볼 때 어떤 심리적인 어떤 저항선, 어떤 심리적 마지노선이 상당히 무너져 있다고 보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마 밥맛은 당연히 없고 두 번째 나름대로 아마 수사라든가 앞으로 재판에서 전략으로 좀 활용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예. 왜냐하면 벌써 건강 이슈는 좀 깔아놓은 게 좀 많이 있는 게 아마 그 대통령 관저에 대해 있을 때 그때 체포영장을 집행할 때도 보면 먼저 관저에 들어가 있던 국민의힘 의원들이 김건희 여사를 보니까 거의 거동이 불편할 정도로 쓰러지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부분도 있었고 기억나네요. 예, 또 예. 지난번에도 보면 병원에 조금 어느 정도 입원을 해서 그렇죠. 그때 휠체어로 퇴원한 적도 있었기 때문에 건강 이슈는 조금 깔아놓은 게 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아마 건강이 조금 나빠지게 되면 저는 아마 당장으로 볼 때는 구속 적부심보다는 어떤 병보석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좀 충분히 예견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예. 저는 아마 그런 것들도 당장에도 지금 밥맛이 없고 또 나름대로 어떤 수사나 재판 전략에서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건강 이슈를 예. 활용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도 좀 깔려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실제 아픈지 뭐 일부러 아픈 건지 모릅니다. 그러면 이게 뭐세요? 만약 건강이 안 좋아 어떤 경우를 통해서라도 건강이 안 좋아졌다. 그러면 검찰 조사 받는데 어떤 힘들어질 수 있잖아요. 그 조사 안 받으러 가도 되는 건가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이제 사유를 주장을 하기 위해서는 의사의 진단서가 사실은 필요합니다. 예. 의사가 이제 객관적으로 진단을 해줘야만 그걸 토대로 이제 뭐 조사가 지금 불가능한 상태다 이런 게 이제 어느 정도 소명이 되는 것이고 그런 것 없이 그냥 계속해서 이제 본인이 뭐 식음을 전폐하고 이제 조사에 응할 수 없는 건강 상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건 본인의 주장일 뿐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구치소 내에서도 뭐 만약에 이제 필요하다면 안에서 이제 진료를 받을 것이고 필요하면 또 외부 기관을 통해 가지고 또 진료를 받을 수 있어 가지고 그런 내용의 진단서가 제출이 되지 않는다면은 뭐 출석에 거부할 명분은 없다. 그래서 아마 이제 그런 건강 상태에 대해서도 나중에는 이제 뭐 병원에 진단이 있지 않을까 뭐 이렇게 좀 해석이 아니 왜 그러냐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어제 병원에 가서 안과 진료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 또 가서 뭐 이거는 검사 결과를 보기 위해서 간 거라고 하는데 만약에 그렇게 진료를 받아가지고 진단서 받아가지고 제출을 하게 된다면 이게 뭐 아픈 거에 공식적인 문서가 될 수도 있는 거니까 예외 그런 절차가 있을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그렇죠. 뭐 그러면은 뭐 보석 청구를 해볼 수도 있고 이제 어쨌든 이제 구속이 됐을 때 그 구속이 되기 전과에 뭔가 이제 사정 병행이 되는 부분이 있어야 되거든요. 예. 그 예를 들어서 이제 뭐 피해자가 있는 사건은 뭐 합의서가 제출이 된다든지 아니면 정말 뭐 본인이 뭐 증거 인멸을 할 염려가 없어졌다면 그런 부분들을 제출을 해놓든지 아니면 그런 게 없다라면은 본인의 건강 상태가 너무나 이제 나빠졌다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럼 지금 건강상의 부분에 한정해서만 본다면은 그 정도로 지금 만약에 이제 보석을 받아서 석방이 될 정도라고 할 것 같으면 정말 좀 중대하게 좀 건강 상태가 좀 악화가 됐을 때 많이 아파야 돼요? 정말 아파야 됩니다. 정말 아파야 되고 그 부분이 있어가지고 의사도 아 정말 바깥에서 입원을 하면서 치료가 필요할 정도의 그런 위중한 상태다라는 게 이제 의사의 진단서로서 들어가야 되는데 예. 의사도 본인의 이제 면허를 걸고 이제 쓰는 진단서이기 때문에 함부로 쓸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정말로 이제 심하게 아프다라고 생각되는 부분들이 이제 객관적인 진료를 통해서 이제 드러나야만 그 정도가 돼야만 법원에서도 이제 허가를 해줄 정도가 된다. 예. 네, 그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윤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실명 위기라고 주장을 하고 있으니까 실제로 실명 직전까지 가는 정도로 병세가 안 좋아야 그렇게 된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거는 사실 의학적인 또 부분이라서 저희가 이제 뭐 이렇게 다루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고 예. 근데 정말 실명 위기에 있고 근데 그것이 뭐 외부 기관을 통해서 수술을 통해서 해소가 될 수 있다. 이 정도라면은 뭐 재판부 입장에서도 그런 의견을 다 청취를 해서 구속 상태를 유지를 할 것이고요. 예. 근데 청취를 했을 때 아 이거는 정말 외부에서 이제 계속해서
지금 추가적인 진료가 계속 필요하다라고 할 것 같으면 그러면 재판부에서도 예외적으로 그런 부분을 사정해서 판단을 할 것인데 예. 아직까지는 뭐 실명 위기다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만 나오고 있고 구체적으로 더 어떤 조치가 필요하다 이런 것까지는 확인이 안 돼가지고 뭐 추가적으로 좀 그런 부분들이 나오는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특검 입장에서는 지금 조사할 혐의도 엄청나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지금 불러도 지술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속도가 구속은 시켰지만 속도가 안 날 가능성도 있어 보여요. 전 그래서 차라리 빨리 기소를 해서 재판으로 넘어가는 게 필요하다고. 아예 그냥 기소해서? 예, 왜냐하면 재판으로 넘어간 다음에는 이제 방어권 행사를 위해서 분명 뭔가 말을 할 거거든요. 근데 수사 과정에서는 사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당하기 전 1차, 2차 때만 소환 조사에 응하면서 뭔가 성실히 답변을 했고 그 이후에 구속된 이후에는 계속해서 지금 불응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 저는 굳이 이렇게 시간을 끌 필요가 있겠는가? 왜냐하면 국민들이 바랄 때는 처음에는 법의 엄정한 집행, 뭔가 피의자가 이렇게 거부할 때 좀 인치를 해서 어떻게든 조사 장소에 끌어와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을 좀 하셨겠지만, 근데 끝까지 거부하는 모습을 봤기 때문에 국민들은 이제 저는 생각이 좀 이제 다 한 단계 나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저 정도로 거부하면 빨리 재판으로 가서 빨리 좀 결과를 봐야 되는 것 아닌가? 저렇게 그냥 끝까지 거부한다고 해서 질질 끌다가 기소가 늦어지면 재판도 늦어지고 그럼 결과도 늦게 나오기 때문에 저는 이 정도 단계에 왔으면 특검이 빠르게 기소를 해서 재판을 진행시키는 것이 맞다. 그러면 윤석열 전 대통령도 재판장에 안 나오지는 않을 거거든요. 재판장이 변호인이 나오든 본인이 직접 나오든 나와서 뭔가 그때는 적극적으로 방어권을 행사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좀 빠른 진행을 위해서 빨리 기소하는 게 좀 맞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특검은 김 여사를 18일에 다시 한번 소환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하나 이제 명품들 얘기를 해볼 텐데 김 여사에게 그 고가의 시계를 대신 사줬다는 사업가 있죠. 이분이 언론 인터뷰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 여사와 관련해서 얘기를 했는데 뭐 현재는 주장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얘기를 한번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외국이 뭐 아마 애프터 때는 이 정상들의 그 퍼스트 레이디들이 굉장히 치장을 한대요. 그러면서 자기도 시기하고 뭐 이런 것 좀 필요할 것 같다고 이렇게 얘기할래 좀 클래시컬한 걸 해야 된다. 그러니까 바세론을 갖다가 내가 추천한 거예요 그때요. 김건희 여사가 원래 뭐 귀걸이니 팔찌니 시계니 명품 같은 걸 좋아하는 스타일이었습니까? 아주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유니클로 하나 정도 있고 예. 청바지였고 그 사진 한번 보내서 그 전에까지. 그리고 명품의 이름도 잘 몰랐어요. 서 대표가 반클리프 아펠 같은 거 하라고 추천해 주셨어요? 아니 하라 그런 게 아니라 보석 공부를 필요하다고 그래서 한 10가지 정도 설명을 해주고 이렇게 적어줬어요. 보석의 보자도 모르는 사람이라니까요. 최근 들어서 김 여사 관련해서 명품 얘기가 많이 나오니까 이런 질문을 해서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김 교수님, 실제로 영부인이니까 이 주장을 보면 정상 외교 무대 가보니까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관심을 갖게 됐다는 취지인데 이게 원래 부속실에서 이런 착장이라든가 이런 걸 다 준비해주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그 뭐 대통령 영부인이 아무래도 해외에 아무래도 뭐 정상회의에 가면 그런 것들 다 준비할 수 있도록 다 모든 게 세팅이 다 되는 게 맞는 거죠. 예. 근데 저는 조금 아쉬운 부분은 보면 김건희 여사가 퍼스트 레이디가 됐는데 보면 퍼스트 레이디의 어떤 국격이나 품격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거기에 대한 생각 좀 없었던 것 같아요. 보면 해외 정상회의 가더라도 굳이 해외의 명품이 아니고도 우리가 지금 K컬처라든 K문화가 세계적 글로벌적으로 굉장히 관심을 받고 있기 때문에 예. 오히려 국내산에 있는 좋은 제품을 갖고 나가면 오히려 해외의 정상 부인들이 관심을 갖고 그런 과정에서 어떤 K컬처를 홍보하는 홍보 대사 역할도 할 수 있다고 보이거든요. 예. 근데 나가보니까 해외 정상들이 그런 글로벌 명품을 하고 있으니 본인도 명품을 해야 되겠다는 것 자체는 그냥 제가 볼 때는 그냥 퍼스트 레이디의 어떤 품격에 대한 준비도 잘 안 되어 있었고 또 공인의식도 굉장히 부족했던 걸로 보이거든요. 공인의식이 부족했기 때문에 차라리 그러한 부분들을 사비를 들여서 샀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을 결국은 어떤 건설회사나 또는 전혀 어떤 뭐 모르는 쪽에서 돈을 그런 걸 받고 또 거기에 대한 어떤 대가성을 준 것으로 됐기 때문에 지금 그런 의혹 때문에 지금 조사를 받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거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아무래도 나름대로 어떤 굉장히 체계화된 그런 부분들이 있었으면 좋은데 저는 좀 더 아쉬운 부분은 김건희 여사가 그런 해외 정상회의에 가게 되면 그런 여러 가지 세팅을 할 때 반드시 보좌진대에서도 그걸 하게 돼 있는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 전혀 걸러지지 않았다는 건 그만큼 김건희 여사의 어떤 목소리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한 것이 아니었나. 보통 예. 보면 그 밑에 있는 우리 수행 보좌진들이 이런 것들은 조금 맞지 않다. 이런 것들은 괜히 언론에 관심을 갖게 되니까 고가의 브로치를 한다거나 귀걸이 하는 부분들은 나중에 문제될 수가 있고 논란이 될 수 있다는 제언을 반드시 하게 돼 있거든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사전에 스크린 과정이 전혀 없었다. 이렇다는 건 그만큼 김건희 여사의 어떤 목소리라든가 어떤 주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혀 제어가 되지 않고 있었잖아. 예. 이런 부분들이
조금 반증하는 그런 사례가 아닐까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의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외국에 나가니까 다른 정상의 퍼스트레이드들이 굉장히 치장을 하다 보니까 아 나도 시계 같은 게 필요할 것 같다. 그래서 보석 공부도 해야겠다라고 김 여사가 얘기를 했다는 건데 이거를 일반인에게 또 얘기를 한 셈이 됐거든요. 그렇죠. 평소에 어울렸던 사람들이 그런 수준의 사람이었던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정상적인 영부인이라면 본인의 보좌진 제2부속실도 사실 만들지도 않았잖아요. 예. 제2부속실을 설치한 다음에 외국 정상과의 이런 그 뭐 영부인으로서의 역할을 할 때 내가 좀 장신구를 차도 되느냐 아니면 장신구를 찰 때 보통 어느 걸 차느냐 이런 것들을 정식적인 절차를 밟아갔어야 되는 그 것이거든요. 프로토콜이 있을 것 같기도 그렇죠. 하고요. 그런데 관련해서. 민간인에게 물어봤고 민간인을 통해서 그걸 대리 구매했고 이런 것들이 매우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사실 그 고가의 그 목걸이를 차고 나갔을 때도 청와대 내부에서 대통령실 내부에서 이거는 좀 우려가 있다라는 목소리를 전달했다는 기사가 나오기도 했었잖아요. 예, 예. 저는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그 시스템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김건희 여사의 고집을 꺾을 수 없었던 것이고 저는 국제 그 이런 행사 같은 데서 영부인들이 뭐 고가의 명품을 차고 나왔다거나 이런 것들이 기사화되고 하는 걸 저는 본 기억이 없거든요. 외국 그 정상 영부인들은 그렇게 고가 뭐 명품들 차고 나오지 않습니다. 저는 아마도 김건희 여사가 그 내면에 대한 자신감, 결여, 부족 이런 것 때문에 왜냐하면 본인이 영부인 되기 전부터 사실 논란들이 많았잖아요. 학력 위조나 이런 것들 때문에 본인이 외국에서도 본인에 대한 논란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덮기 위해 좀 겉으로 치장하는 거에 신경 썼던 것이 아닌가. 제 기억에 저는 외국에 있는 뭐 정상이나 이런 사람들 중에 뭐 명품 관련 기사가 나왔던 건 저는 북한밖에 없습니다. 북한에 누가 명품을 찾다더라, 북한에 뭐 김주애가 명품을 걸치고 나왔다더라 이런 기사만 봤지 일반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선진국의 영부인들이 예. 어떤 뭐 몇천만 원짜리 목걸이를 차고 나왔다더라. 전 이런 기사를 본 기억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이 서 회장은 그 시계를 대신 구매해 줬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이게 5천만 원짜리인데 3,500만 원에 사줬다는 겁니다. 여기서 500만 원만 받고 나머지 금액은 못 받았다는 겁니다. 이 얘기도 한번 좀 들어보겠습니다. 두 개 시계가 된 거는 네. 갔더니 이제 VIP로 하니까 나는 그렇게 못 사요 그 가격에 직급 5천 몇백만 원짜리 어떻게 3,500에 사요. 그래서 근데 통갈에서 얘기했더니 3,500까지 줄 수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스위스 허가를 받았더라고. 그런데 김 여사한테 얼마 받으셨어요? 500 받았습니다. 계약금으로 주더라고요. 근데 바세로는 계약을 앞서요. 왜냐하면 이거 계약금 안 낸다 그랬더니 그때 이제 그 영분이 그러더라고요. 아니 나중에 계산할 테니까 예. 일단 가져가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돈 이때 드릴게요 그랬어요. 그때 이제 500만 원은 김 여사가 직접 현금으로 줬습니다. 예. 독촉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못 받으셨으면? 저거 그렇게 좀 권력이 무서워해요. 영부인하고 내 관계에서 돈 달라 이러긴 좀 그렇고 500만 원 김건희 씨한테 오고 나머지 3천만 원은 서 대표님 현금으로 지급하셨습니까? 본인이 통장이 많으니까 그 돈 많은데 하나 사세요 그랬더니 통장 돈은 하면 이거 나중에라도 그래서 자기 통장 돈은 못 쓴다. 너 엄마가 돈이 많은데 감옥에 있으니까 감옥 나온 다음에 준다고 그랬어요. 일단은 이 석과 서 회장의 주장입니다. 그러면 이경민 변호사 여기까지만 봤을 때 무언가 김 여사에게 범죄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나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범죄 혐의를 빼려고 하니까 예. 이런 이제 좀 뭔가 상식에 맞지 않는 이런 진술이 나오는 거거든요. 예. 예. 왜 그러냐면 500만 원이 결국 이제 뭐 500만 원만 받았다라고 하는 게 아무것도 안 받은 상태에서 본인이 대리 구매를 해줬다라고 하면은 이건 어떻게 보면 대가성 있는 이제 뇌물로 보이는 그런 모습이 되니까 일부라도 돈을 받은 것처럼 이제 이렇게 진술이 나오는 거고. 예. 그러고 나서 어쨌든 나머지 돈은 결국은 이제 뒤에 나중에 뭐 모친을 통해서 이제 받겠다라고 했었다는 부분도 결국 약간 이제 대가성보다는 민사적인 채권 채무의 관계 이렇게 가야만 이제 뇌물죄 성립이 안 되니까 그렇게 이제 한 건데 예. 근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이게 뇌물이라고 보고 이제 그 구조를 가는 것과 민사적인 채권 채무 관계로 생각을 했을 때 어느 게 신빙성이 높냐라고 생각했을 때는 아마 이제 국민들이 생각하시는 그 자연스러운 흐름이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예.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특검도 이제 주목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일단은 뭐 아직까지는 이제 뭐 혐의를 지금 다지고 있는 상황이니까 특검에서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뭐 증거들이 또 제시가 되고 진술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 통해 가지고 앞으로 예. 이제 혐의가 있는지 여부가 드러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 주장은 지금 서 회장 입장에서 제가 안 되는 상황이 지금 저 진술에 맞는다는 거고 상식적으로 지금 보면은 일단 500만 원은 선수금 명목으로 500만 원 주고 나머지 3천만 원은 아직 못 받은 상태가 되는 겁니다. 이분의 주장대로라면.
그렇죠. 사실 처음에 특검이 들어다 봤을 때는 예. 서모 씨가 그 로봇계 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대통령실. 그렇죠. 예. 그래서 대통령실과 계약을 맺었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대가성 아니겠느냐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왜냐하면 우리가 그 뒤에도 살펴보겠지만 뭐 김건희 여사의 뭐 브로치를 주고 목걸이를 줬다는 뭐 서희건설이나 대부분의 이런 그 관련된 기업들이 보통 뭔가 청탁의 대가로서 뭔가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역시나 서모 씨 역시, 그리고 본인 입으로 이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거 역시 나는 뭔가 그 사업을 따내기 위한, 수주하기 위한 대가성으로 준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기 위한 주장을 보는데, 예. 김건희 씨가 대통령실에서 홍보일 해볼 생각 없냐라는 제안까지 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 그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좀 서모 씨는 본인의 죄를 뭔가 인정받지 않기 위해, 뭔가 본인의 죄를 없애기 위해서 계속해서 뭔가 저는 일종의 알리바이를 꾸며내는 것 아닌가라는 전 개인적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런 특검이 처음에 들여다봤던 분명 대가성이 있을 것이다라는 그쪽을 좀 더 파고 들어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특검이 이 부분까지도 수사를 확대할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 부분요, 나토 3종 세트라고 지금 언론에서 네이밍을 하는 이거는 혐의하고도 좀 관련이 있어 보입니다. 지금 처음에는 이 목걸이만 나왔죠. 6천만 원대 목걸이만 나왔다가 귀걸이, 브로치까지 이 세 개가 다 서희건설 측에서 김 여사에게 줬다는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건데, 김 교수님 일단요, 이거는 일단 대가성이 인사청탁 의혹이 지금 있습니다. 맞사위가 실제로 총리실 비서실장으로 가기도 했고, 이거는 약간 혐의가 좀 규명을 해보려고 하는 것 같아요, 특검에서. 근데 이거 뭐 뇌물죄는 아니고 아마 알선 수재 형태로 예. 일단은 뭐 그 마사이였던 그 국무총리실의 비서실장 되는 부분에 있어서 알선해주고 그 대가로 받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저는 아마 이 서희건설에서 어떤 반클리프 목걸이를 전달했다는 부분은 김건희 여사 측에서 전혀 생각을 못한 것 같아요 보니까. 아마 구속영장 실질 심사에 가서도 본인이 아마 그 그냥 통일부에서 준 그 고가의 목걸이에 대한 부분만 진품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만 아마 부인을 하게 되면 본인이 아무 상관이 없을 줄 알았는데 예. 뜻밖의 이제 서희건설의 이모 회장이 반클리프 목걸이뿐만 아니고 브로치라든가 귀걸이를 줬다는 것을 실토하게 된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마 김건희 여사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해명하기가 좀 굉장히 좀 마땅치가 않는 것 같아요 보니까. 당일날 아마 실질 심사할 때도 보면 변호인들도 오히려 당황할 정도로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이제 김건희 여사가 어떻게 이제 그거 뭐 소명을 할지 어떻게 해명할지는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저는 서희건설에서 보면은 그 어떤 뭐 3명의 딸이 있고 그 3명의 딸이 이제 뭐 3명의 사위를 있는데 그 3명의 사위들이 다 법조인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래요? 첫째 사위는 이제 검사 출신이고 둘째, 셋째는 다 판사 출신이라는데 아마 저는 아마 이 서희건설에서 이렇게 자수를 하게 된 거는 예. 나름대로 어떤 법조인 사위들의 어떤 가족회의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보니까. 아무래도 지금 이제 특검에서 계속적으로 수사망을 좁혀오고 있는데 예. 서희건설을 지키기 위해서는 결국 먼저 아마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반클리프 목걸이를 줬다는 것을 실토하게 되면 나름대로 오히려 서희건설이 피해자이거나 또는 공익제보한 형격이 되면 예. 오히려 이제 뭐 어떤 인사청탁에 대한 대가성에 대한 부분들도 경감이 되거나 또는 그런 것들도 정상 참작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이런 것들이 있던 걸로 보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마 그런 부분에서 아마 김건희 여사가 앞으로 어떠한 뭐 역할을 했는지 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앞으로 좀 소명을 돼야 되지 않을까 예.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자수서에 이렇게 써 있다는 거예요. 사위가 국무총리 비서실장으로 임명이 됐지만 만족스럽지 않았고 오히려 크게 실망했다. 이경민 변호사, 이 진술이 사실 지금 김 교수님이 얘기하신 거하고 맥락이 좀 연결이 됩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대가성으로 이제 줬다라는 건데, 예. 근데 이제 그게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이제 다가오는 그런 결과물이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영장에서는 이제 그때 당시에 뭐 서희건설 압수수색 들어갔을 때 뇌물 공여죄로 이제 압수수색이 들어갔거든요. 예. 그러니까 특검에서는 이걸 뇌물로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뇌물로 보고 있고, 그래서 지금 그때 당시에 이제 그 죄명 혐의가 어떤 게 적용되는지 확인했을 때, 이거는 알선 수재가 아니라 딱 뇌물 공여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지금 이대로 이제 절차가 진행이 된다면은 이 서희건설 회장도 이제 처벌을 피해갈 수가 없다. 예. 아마 이렇게 좀 판단을 했던 것 같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결국은 이제 뭐 금품은 이제 전달이 됐는데 그러면 이걸 대가성이 없다라는 부분을 주장을 하기 위해서는 본인들이 그때 당시에 이제 뭔가 제안을 했다라는 부분과 결과물이 결국 달랐다라는 걸 조금 강조를 하면서 그 얘기죠. 그렇죠. 예. 그러면서 이제 대가성을 좀 끊어내려고 하는 그런 측의 그런 어떻게 보면 방어권을 또 행사를 하려고 하는 그런 이제 맥락으로도 읽혀지는 대목이거든요. 예. 물론 자수서를 제출을 했지만 명칭만 자수서지 사실 실제는 자수서가 아니긴 합니다. 왜냐하면 네. 자수서라는 거는 이 절차가 개시되기 전에 수사기관에 본인이 나는 이런 혐의가 있다라고 이제 밝혀야 되는데
근데 이건 어떻게 보면 목 끝까지 차고 들어와서 내가 이제 결국은 여기서 밝히지 않으면은 결국은 나는 이거에 대해서 이제 뇌물공여로 처벌받을 수 없는 그 상황이 됐기 때문에 예. 어쩔 수 없이 이제 제출을 하면서 이제 명칭만 자수서라고 했을 뿐이지 실제로는 또 자수서는 아니긴 하거든요. 어쨌든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나중에 특검에서는 아마 이런 부분도 좀 참작을 해줄 것 같긴 한데 근데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이거를 이제 혐의의 제명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는 알선수재로 적용을 할지 뭐 뇌물죄를 적용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결국 이제 그거 사실관을 들여다봐야 될 것 같지만 예. 아무래도 이제 본인들 입장에서는 서희건설 측 입장에서는 뇌물공여를 어쨌든 빼려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대가성 측면에 있어서도 본인들이 제시했던 그런 내용과는 이제 맥락이 뭐 다르다라고 좀 그런 식의 주장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는. 그러니까 원래 줄 때는 대가를 기대했으나 그 대가가 만족스럽지 않았다는 취지죠. 어떻게 보면 좀 추상적으로 이야기를 했고 네. 그게 구체적으로 실현된 내용은 그에 합당한 내용의 결과물이 아니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했던 부분과는 맥락이 다른 내용의 결과가 왔기 때문에 이건 결국은 이제 우리가 요구했던 그런 내용들이 실현된 게 아니다. 예. 뭐 이렇게 말을 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뭐 이건 또 추가적으로 조사를 해봐야 되는 부분이지만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는 민간인 신분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 김건희 여사가 이 사건에 있어가지고 결과적으로 뭘 해줄 수 있는 입장은 아니거든요. 예. 근데 민간인 신분이지만 공무원의 신분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결국 이제 알선수재 혐의가 지금 적용이 되는 상황인 거고 근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 만약에 윤 전 대통령이 이 내용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있었다. 이 목걸이 받았다는 점을 인식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러면 이제 국무총리 비서실장으로 이렇게 만들어봐 이렇게 지시를 했다라고 할 것 같으면 예. 그럼 이거는 이제 뇌물죄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왜냐면 그러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그 목걸이 받은 걸 몰랐다. 그죠. 몰랐는데 그냥 얘기해서 들어줬다. 이렇게 되면요. 그러면 이제 뇌물죄 공범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특검에서는 뇌물죄 공범으로 가야만 이게 알선수재 혐의가 아니라 뇌물죄로 그렇죠. 제명이 변경이 되면서 처벌을 할 수가 있는데 근데 그렇게 되려면 윤 전 대통령이 필요하거든요. 예. 윤 전 대통령의 진술이 필요하고 윤 전 대통령이 인식을 하고 있었다는 부분이 필요한데 근데 그런 부분들을 지금 이제 만들어 가려고 하는데 만약에 윤 전 대통령이 그런 것과 상관없이 만약에 국무총리 비서실장으로 가라고 했다. 이러면은 사실은 이제 뭐 인식을 못 했으니까 결국 이제 뇌물죄가 적용이 될 수 없는 부분이고 아, 그래요? 근데 이게 또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윤 전 대통령은 그렇게 관계가 없는 사람인데 그 이제 뭐 그때 당시에 맞사이가 말을 하기로는 뭐 본인이 이제 결과적으로 뭐 그렇게 이제 인맥이 없었다. 예. 검사 시절에 크게 인맥이 없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가지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은 아무런 인맥이 없는 사람을 그 비서실장 자리에 또 앉힐 수 있었겠느냐. 또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결과적으로 이제 생각했을 때는 어느 정도 이제 뭐 청탁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간 게 아닌가. 이렇게 지금 특검에서는 구조를 짜고 있는 거라서 아마 그와 관련된 뭐 객관적인 진술이나 아니면 증거가 드러난다면 예. 그러면 이거는 이제 알선수재에서 뇌물죄로 바뀌게 되고 그러면 서희건설 측에서도 뇌물 공여로 제명이 이제 그대로 적용이 되는 예. 그런 아마 퍼즐이 이렇게 아마 맞춰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것들을 받았다는 사실을 윤 전 대통령이 알고 있고 인사를 해야 적용이 된다는 말씀이시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 부분도 저희가 한번 볼 텐데 김건희 여사가 명품을 받았다고 지금 나온 시점들을 다 한번 종합을 해보니까 2022년 3월에서 9월까지 그러니까 대통령의 당선이 되고 아크로비스타 사저에 있을 때 이때 다 집중이 되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권력의 초기가 어떻게 보면 힘이 가장 센 시기이기 때문에 뭔가 가장 센 청탁을 시기. 받기 예. 좋은 시점이기도 하겠죠. 그리고 저는 밝혀진 것만 이거라고 현재 생각합니다. 알려진 것만. 그렇죠. 왜냐하면 예. 추가적으로 밝혀질 가능성도 충분히 있고 왜냐하면 특검에서 지금 압수수색을 통해서 나온 고가의 물품들을 지금 역추적을 하고 있고 이것도 대가성이 있는 것 아니라는 거를 일단 염두에 두고 지금 추적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예. 추가적으로도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저는 아마도 그 22년 그 서희건설이 그 인사청탁 우리가 원한 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 사실 검사 출신 변호사가 무슨 뭐 국무총리 일자리가 없어서 뭐 일자리 구해달라고 평탁을 하진 않았을 거거든요. 예. 결국 정치를 시키고 싶어서 결국 나중에 공천까지 받고 싶어서 저는 청탁을 한 거라고 보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결국 그러려면은 24년에 총선이 있기 때문에 일단 경력을 쌓아야 된다 그래서 국무총리 비서실장으로 간 이후에 실제로 이 그 박성근 전 검사 변호사가 부산 영도구에 출마를 했었거든요. 24년에 그런데 경선에서 져가지고 그랬나요? 예 경선 출마해가지고 경선에서 양자 경선까지 올라갔는데 최종 경선에서 탈락해서 후보가 되지 못했습니다. 예. 저는 아마도 24년 총선 때 그때 비대위원장이 누구였습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거든요. 예. 아마도 윤석열 대통령이나 아니면 김건희 씨는
아마도 이 사람에 대한 공천 부탁이나 이런 것들을 시도를 했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추측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서희건설 입장에서는 우리 사회를 정치인까지 그 공천까지 달라고 했는데 그것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만큼 받지 못했다라고 저는 얘기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김 교수님은 이 부분을 어떻게 하세요? 지금 우리 저기 성추인 부의장은 밝혀진 것만 이거지 더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시점부터 해가지고 고발이랑 들어가고 야당에서 굉장히 집요하게 당시 야당에서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끊어질 가능성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그 시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이는 게요. 그때 아마 그때 지금 청와대로 들어가지 않고 서초동에 있는 사저를 사실상 대통령이 관저로 사용을 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뭐 여러 가지 어떤 출입객에 대한 통제나 이런 것들이 전혀 사실 우리가 실무전에서 이루어지질 않고 김건희 여사가 그냥 약속이 되면 그냥 통제 없이 어떤 간단한 검색만 거치고 아마 사절에 출입을 해서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렇다면 뭔가 들고 들어거나 목걸이라든가 뭔가 이렇게 들고 들어와서 부탁하고 아니면 선물로 꺼내놓기 굉장히 조금 편한 그런 상황이었던 걸로 보이거든요. 주는 사람이랑 받는 사람. 그래서 예를 들어 만약 그대로 청와대로 갔다면 아마 청와대는 여러 가지 형태의 어떤 절차가 통제 있죠. 라인도 있고 예. 하기 때문에 들어갈 때 그렇게 쉽게 어떤 물건을 들고 들어가지는 못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아크로비스타라고 하는 사절을 대통령 관저처럼 사용하다 보니 앞에 물론 뭐 스크린 검색대 있긴 하지만 그런 것들이 어떤 흉기나 이런 것들에 대한 통제만 되고 어떤 선물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통제가 전혀 안 되다 보니까 아마 그 시기에 아마 선물들이 조금 집중됐을 걸로 보이고요. 아마 그 이후에 보면 또 서울의 소리에서 어떤 디올백 어떤 그때 수수 논란이 나오고 예. 녹취록이 터져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아마 본인이 굉장히 주변의 사람들을 만나고 어떤 약속을 잡고 무엇을 받고 하는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조심해서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저는 아마 아크로비스타 그 사절을 대통령 간첩처럼 사용할 그 시기가 굉장히 여러 가지 쪽으로 문제점이 많이 발생한 그런 시점이 아닐까로 보이고 그 이후에는 저는 이제 뭐 더 이상 추가로 드러난 부분이 없기 때문에 예. 뭐 그 부분까지는 저는 뭐 빙산 일각이라고는 생각하지 않고 그 어느 정도까지 뭐 통제되지 않았을까 이렇게는 보입니다. 알겠습니다.